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상담들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밝혀졌던,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상담으로 공통점으로 아이들이 생긴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왜 이 짓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던 질병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조기교육 업체가 많이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은 뭐든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자들이 문제가 되면은 공급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런 마약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계속 제공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조기교육들도 이런 정신 빠진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바뀌는 거고, 어린이집 유치원들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 오지랖 넓고 말 많은 엄마들, 이런 엄마들이 몇 명만 있어도 이 주변 분위기, 상권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는 정신병자 같은 엄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주변이 바뀌게 돼요. 상권이 다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졌다는 거는 분명히 전국적으로 중간에서 유통 역할을 하는 쓰레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계속 얘기하는 그 유튜버들, 또 어머니들 직접 찾아서 보는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 쇼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머니들이 찾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찾으면서 서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 또 그와 관련된 책자, 이런 것들을 사서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책들이 전문가들이 쓴 책이 아니라 다 30대 아직 육아를 해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아니 육아 진행 중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를 본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쓴 거. 근데 그 애들이 정상적으로 뭐 좋은 데를 나온 것도 아니고 과거 20년 전에 했던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지금 하는 게 다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상담해 와면서 생긴 문제점들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말했다시피 이거는 제가 기존에 4년간 했었어요. 2020년부터 지금 2024년이니까는 지금 유튜브 한지는 2020년 7월, 2021년 7월, 2022년 7월, 2023년 7월, 2024년 7월, 이제 만 4년이 다 돼가요. 제가 초창기 때 강의했던 거는 애들이 뇌질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강의를 했는데, 작년부터 슬슬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뇌가 갑자기 이상해지진 않아요. 그렇게 변하게 되려면 2년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이미 2021년부터 잘못된 걸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 걸 했던 것들, 그러니까 2021년 당시에 유튜브들 쭉 찾아보면은 그때 당시 이런 것들을 권장을 했던 이 유튜버들이 다 지금 이런 아이들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즘 많이 생기는 문제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아이들 많이 하는 게 책육아, 또 많이 하는 게 영어죠.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영어로 인한 영상, 그 다음에 미친듯이 하는 연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다니는 유치원이 뭐예요? 학습식, 또 영유, 또 그 외에 뭐 또 추가로 하는 게 뭐 몬테소리도 가고, 또 뭐 소마셈, 그 다음에 초등학교 넘어가면은 뭐 항소학원 이런 데 많이 가죠. 그리고 초등 1, 2도 당연히 영어 연계를 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을 다니고, 그중 영어 중에 또 대형 학원 이런 데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자, 제가 책육아, 지금 1월 달부터 제가 얘기한 게 책육아예요. 다른 거 안 하고 책육아만 해요. 책육아의 기본이 뭐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년 이내에 최소 거실에 500권 이상 깔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실 구조를 보면은 이제 신발장 들어오고 여기가 이제 방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실이 있고 또 이쪽도 방이 있을까요? 자, 이쪽 거실 구조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에 뭐 TV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TV 없는 집들도 있어. 자, 이쪽 벽면이 뭐예요? 다 책장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책장이고 이쪽에다가는 뭘 깔아요? 교구를 깔아요. 이게 전형적인 아이들을 망치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 일단 여러 종류로 나뉘어요. 좌뇌형 아이들, 우뇌형 아이들, 또 남자 아이들, 또 여자 아이들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면은 24개월을 기준으로 할게요. 24개월을 기준으로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앉혀서 아이들 책을 읽히면은 대체적으로 책을 좋아해요. 우뇌형 아이들은 도망 다녀요. 자, 그러면은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 만약에 책 육아를 했을 때 이 도망 다니는 아이들을 억지로 책 육아를 한다든지, 또 좌뇌형 아이들은 책을 또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했다든지 해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언어 지연이 와요. 언어 지연이 온단 말이에요.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뭐냐, 말더듬 현상도 일어나요.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 책육아 자체로 생기는 문제점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아 아이들은 운이 좋으면은 그냥 넘어가요.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살짝 언어 지연 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안 걸치고 그대로 만약에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을 때도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좌뇌형 아이들은 뭐가 돼요? 하루에 앉아서 책을 엄마가 읽혀주고 아이가 스스로 보는 거 다 합쳐서 4시간 이상을 봐요. 그 영아 시기 때 애들 잠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머지 시간을 눈 뜨자마자부터 책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가 책 중독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애들이 책 중독이 생기면서 밖을 안 나가려고 하는데, 일단 24개월 기준이에요. 애들이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문제가 대근육, 소근육, 지연이 오게 돼요. 그렇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 보인다는 거지. 자, 우뇌형 아이들이 만약에 얘가 도망을 가면 상관이 없는데, 도망가는 아이들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책육아를 강제로 하면은 거의 아이들이 언어 지연이 오게 돼요. 이게 현재 책육아로 생기는 문제점이에요. 24개월까지.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30개월까지야. 30개월까지 만약에 요 아이가 그대로 지나간다면은 순간적으로 약 1년간 똑똑해 보여요. 뇌 역기능으로 똑똑해 보여요. 이 아이는 이미 센터 다니고 있어요. 말이 안 되니까, 엄마 아빠 소리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센터 다니고 있는데도 이 책을 안 치우고 계속 책을 보여주는 거지. 왜냐? 조기교육 유튜버들이 이런 애들 책을 덜 읽혀서 그렇다고 개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또 책을 덜 읽혀요. 왜 저기 같은 30대 얘기를 듣냐고. 어쨌든 간에 센터를 다니면서도 또 책을 포기를 못 하다 보니까는 애가 언어가 풀리는 게 아니라 점점 문제 현상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은 걔 중에 이제 책을 읽어서 똑똑해 보였다는 애들, 요런 애들이 30개월에서 32개월 정도 지나면은 요때까지만 해도 애들이 야외 생활도 하고 또 책도 집에 오면 책 읽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을 하다가 요 한 32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 슬슬 밖을 안 나가요. 밖을 안 나가고 뭐를 해요? 앉아가지고 책만 보네요. 이거 엄마들이 이상형이에요? 그래. 책만 보는 아이가 돼요. 그러면 이때 엄마들이 별의별 걸 다 시킨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는 순간 36개월이 지나잖아. 그러면 애들이 거의 90% 이상 뭐가 돼요? 내성적이 돼요. 애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내성적이 돼요. 근데 우리 애는 원래 내성적이야, 우리 애는 원래 예민했어, 다 거짓말이에요. 이 책육아를 하면은 원래 내성적인지 아닌지 확인도 불가하고 지금 애들 거의 대부분이 다 내성적이거든요. 다 책육아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애들이 내성적이 돼요.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책류가로 인해 가지고 36개월까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30개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좌뇌 부작용이 나타나요. 자, 하기 싫어, 못해, 몰라, 짜증, 하다가 안 되면은 던지기, 화냄, 못해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걸 못해도 있지만은 처음 도전하는 거를 하기 싫어해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못하는 거는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남 탓을 해요. 그 다음에 결벽증이 있어요. 뭐 묻으면 난리가 나는 거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돼요. 좌뇌 부작용이. 자, 이러면서 나중에 나타나는 게 약 6세경,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 연도부터 애들이 Y 등 만화책을 보기 시작해요. 만화책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애들이 일반 줄거리를 안 보게 되는데, 이때부터 만화를 쭉쭉 보다가 8세경은 완전히 만화로 돌려버려요. 만화나 이제 일반 그림 있는 책만 보게 돼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되면은 이때부터 책을 안 읽어요. 아니면은 계속 아이가 책을 읽었다. 그런 아이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주로 생기는 거, 읽기 난도. 아무 의미 없이 계속 책을 읽다 보면은, 글씨만 읽다 보면 읽기 난독이 걸려요. 그 다음에 책 중독 현상이 일어나요. 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 그리고 애들이 뭘 하면은 말을 할 때 문어체를 쓰게 돼요. 사회성이 제로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던 애들 중에 문제가 뭐냐면은 실어증, 항구증, 또 그 외에 생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가상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해력이 거의 제로 수준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자기 주장만 강해요. 남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감각이 낮아요. 그래서 인지력이 떨어져요. 듣기가 나빠요. 일단 남 말을 안 듣는 거야. 남이 뭐라 그러는 걸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보통 이런 증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책 육아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이게 1학년 애들 나타나는 증상인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죠. 얘는 책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집도 세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일단은 요거 책 육아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문제점만 해드렸어요. 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책 플러스 영어를 했을 때 문제인데, 보통 그냥 영어를 했을 때, 영어를 일찍부터 했을 때 문제점 중심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책 육아를 하면은 지금처럼 이 증상이 일어나고, 영어로 하면은 플러스 알파 현상이 일어나요. 또 영어에다가 미디어를 겸비한, 그러니까 24개월 전에 미디어를 겸비한 이런 걸 하면은 이거는 그냥 100%의 ADHD예요. 지금 유튜버 중에서 누구야? 새벽달. 얘가 하는 대로 하면은 그냥 ADHD가 걸려요. 새벽달이랑 누구야? 현수 아빠. 왜 이런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 얘기를 듣냐고. 그래서 지금 얘네 따라 하다가 저한테 애들 미디어 증후군 걸려가지고 전화 온 애들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거 뭐 걸렸다고 엄마들도 선택한 거 아니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자,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다음번에 생기는 이런 영어로 인해 가지고 애들이 생기는 문제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것을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